잘 보셨나요? 저희 민지원 학생 들리시나요? 네네. 영상 보니까 어때요? 대면으로 오타를 안 해봐서 뭐 아쉬움이 있었는데 영상을 보니까 한번 꼭 대면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저희 이정우 학생 질문할게요. 네. 비디오 보니까 온라인인데 아쉽지만 그래도 참여할 수 있어서 어떤가요?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사실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컸는데, 이걸 보니까 오히려 아쉬운 마음이 좀 남아서 다음에 또 참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답변 주셨습니다. 내년에도 기회가 되신다면 여기 대학생분들 20기 모집 방문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2차 대학생 간담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은 좀 더 자율적으로 저희가 시간을 보낼 거라서 모두도 다 화면을 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참가자들 명단 보시게 되면 저희 기존 차세대 선배님들도 많이 지금 참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하는 차원에서 들어오셨는데 이따가 다 같이 함께 저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모두들 이름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꼭 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 수업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분들 아닌 분들은 화면을 꼭 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대략 30명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요. 혹시 저희 대학생들 중에서 조원들, 안 들어온 조원들 있으면 좀 단톡방에다가 제초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앞서 여러분 2차 대학생 간담회 오신 걸 일단 환영하고요. 지금 한 2주간 동안 저희가 모집방문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남은 이틀 동안 계속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 좋은 그런 기회가 되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저희 들어와 계신 위원회 분들 몇 분 일단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 기다리는 동안 일단 화면 제 맨 앞쪽에 계신 저희 한성환 부위원장님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실제로 만나 뵙고 얘기도 좀 나누고 같이 좀 호흡을 해야 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게 됐네요. 여러분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참가하신 분들 가급적이면 얼굴을 볼 수 있게 카메라를 켜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서로를 잘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 혹시 지금 화면 키신 그 대학생분들 중에서 저희 수료식 때 일산을 가시는 분 계시나요?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아, 저희 윤상현 학생 가십니까? 네, 그러면 저희 한성환 부위원장님이 온라인에서 아쉽다고 하시지만 그때 가시면 뵐 수 있으니까 가서 꼭 소주 한 잔 사달라고 꼭 얘기하세요. 아, 해주실 저도 겁니다. 못 가고 이상훈 부위원장님 가시는 아, 거예요. 못 가세요? 네, 저희 이상훈 부위원장님이 네, 오늘 한국 도착하셨는데요. 네, 네. 격리 면제까지 대표에서 받으셨기 가시는 걸로. 때문에 네. 대표로 소주 사드릴 겁니다.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이상훈 부위원장님. 네, 이어서 저희 이상훈 부위원장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이리 어둡게 나오지? 좀 여기. 타셨습니까? 아니, 여기 호텔 방인데 되게 어둡게 나오네? 왜 이러지? 하여간 오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런던에서 어제 출발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여기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수료식 참가하기 위해서 뭐 위원회 대표로 이렇게 먼저 좀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 뵙기 위해서 이렇게 참가를 여기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일정도 있지만 지금 앞둔 수료식이 기대되고 혹시 그 한국 교육생들 중에 수료식 오실 분들 계시면 그 사무국으로 오세요. 제가
뭐 맛있는 점심이라도 대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한국에 계신 일정 동안 제가 한국에 한 달 정도 있을 겁니다. 이때 혹시 뭐 뵙고 싶다 이러면 연락 주시면 내가 언제든지 한번 찾아뵙고 이렇게 뭐 맛있는 뭐 술이든 뭐 밥이든 뭐 대접해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또 그리고 이번 뭐 시간 있어요? 그 세계 여기 차세대 회원들, 형, 언니들, 동생들, 친구들 만나 뵙고 해외에 나갔을 때도 그분들한테 직접 연락을 하면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좋은 인연들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네, 들었다시피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 뭐 현재 저희 차세대 회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상훈 부위원장님께 연락드리면 맛있는 점심을 대접해 주신답니다. 그 뜻은 술을 안 사주신다는 거겠죠? 네. 이어서 저희 여러분 대학생들 만나기 위해서도 지금 미국에서 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석진 대표님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인사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이번에 대학생 참가자분들 시차 때문에 많이 뵐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2차 간담회, 여기 새벽 1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뵙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뵌 분,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저희 특강을 해주신 저희 신 대표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일산 출신이고,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를 막 나누다가 다 못 끝내가지고, 사실은 오늘 완전 어벤져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사업 크게 하시는, 그리고 또 각 나라에서 되게 열심히 활동력을 또 이렇게 활발하고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지금 뭐 지역 대표님부터 부위원장님까지 다 들어왔어요. 심지어 일반 차세대 포럼보다 더 지금 많이 영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제 하시면서 해외에 가고 싶다 정말 모든 것을 물어보세요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잘 맞추셔서 많은 질문 하시면서 각 지역이나 사업이나 남자친구가 없어요, 여자친구가 없어요라든지 네, 뭐 모든 인생 상담부터 시작해서 오늘 네, 토크쇼를 할 예정이니까 되게 편하게 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소개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액티브하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이름 안 바꾸신 분들 그리고 비디오 안 켜주신 분들 꼭 켜주셔서 이 좋은 시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연애 상담은 신 대표님께서 해주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일단 질문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저기 정문석 부위원장님이랑 은상진 부위원장님도 계십니다. 네, 저희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잘생긴 정문석 부위원장님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부위원장님 계십니까? 저 운전 중이에요, 운전. 네, 그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은상진 부위원장님. 아니, 저 혹시- 존박 예. 대표님, 네네. 저요. 운전을 3시간을 해야 돼가지고, 예. 네, 뭐, 화면 켜고 뭐 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혹시 휴게소라도 들리시면 알려주세요. 네. 네. 저희 네, 은상진 부위원장님께서 마이크가 안 되신다고 했어요. 예, 다음에 저희가 화면상으로도 저희 한번 웨이브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뭐 하는, 소리. 네. 다른 거는 접속해서, 네, 지금 힘드시다고 하네요. 저희 몇 분 지금, 차세대 선배님들이 들어오셨는데요.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쿄의 강민우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네, 일하고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좀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대학생 여러분들 잘, 네트워킹 하시고, 또 도쿄에 관해서 또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지금 아주 신난, 어디 갔죠? 갑자기 화면이 사라졌는데, 도쿄 권한희님? 어디 갔죠? 계시나요? 갑자기 사라지셨네요.
네, 넘어서 저희 호치민으로 가겠습니다. 호치민의 정지훈 차세대 대표님께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또 어제부터 이제 사무실 출근하고 있는데 일하기 싫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궁금해서 잠시 들어왔습니다. 재미난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요. 뭐 혹시 뭐 베트남이나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채팅창을 남겨주시면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출근이다 보니까 지금 2주간 동안 머리 기셨던 것도 이발하시고 이제 깔끔하게 출근하셨네요. 예, 겨우 잘랐습니다. 4개월 만에.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다시 화면상 나온 저희 도쿄의 권아리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권아림입니다. 반가워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도 대답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 혹시 채매화 대표님도 연결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일정 있으세요? 네, 마이크 켜주시고요. 애기 돌보시는 각도인데요, 뭔가. 아, 네, 안녕하세요. 타이밍이 진짜 우리 애기가 지금 금방 샤워를 해가지고 반가워요. 1번 지역대표 맡고 있는 출배화입니다. 오늘 네트워킹 재밌게 잘해봐요. 1번 관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권하린 씨랑 강민우 대표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저한테도요. 반가워요. 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혹시 파리에 저희 권은혜 지역 대표님, 김은혜 대표님 연결 가능하세요? 김은혜 대표님, 파리. 네, 안 되는 걸 알고. 저희 도쿄에서 많이 들어오셨네요, 오늘요. 저희 김민정 차세대 대표님도 오셨는데,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퇴근 중이라 바쁜 것 같습니다. 아, 네. 전철 아니네요. 네. 채팅을 동시에 보기 힘들어서. 네. 이상으로 저희 일단 위원회 분들은 계속해서 들어오실 것 같은데 들어오시면 인사를 또 추가적으로 하고요. 일단은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대학생 여러분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를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저희가 해소시켜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어제 카톡방에다가 올린 것처럼 몇 가지 준비하실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토대로 각자 1분씩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저희 1번인 남윤정님. 남윤정 학생, 어디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이따가 오는 걸로 하고요. 저 여기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제가 이거 준비를 아직 다 못해가지고 혹시 지금 좀 보고 조금 이따가 할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 대표님, 2번 하이라이트 부탁드리고요. 2번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3번으로 갈까요? 네, 정은비님. 네, 정은비. 안녕하세요. 네, 모자 홍보하러 나오신 것 같네요. 네, 얼굴도 좀 비춰주세요. 지금 상태가 좀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은비고 아주대 사학과에 다니고 있고요. 이번 차세대 무역 보국 방문 스쿨 참여해서 궁금했던 약간 제가 무역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특강 같은 거 많이 들으면서 그런 궁금했던 점을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해외에 지금 나가서 창업 많이 하고 계시는 거 보고 좀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하시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만약에 좀 이따 질문 시간 있으면 그때 궁금한 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른 대학생분들은 참고하세요. 그 궁금하신 질문들이나 주제나 그런 품목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위원회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저희가 종류별로 다양하게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또 지명을 해서 질문을 받도록 할 겁니다. 네. 4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은지 학생. 김은지 학생 어디십니까? 저 혹시 알바 중이라 그런데 채팅창으로 질문 남겨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계속해서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시고요. 일단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대박 나세요. 자, 이어서 5번 이정우 학생을 다시 네.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재학 중인 이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면 활동을 했으면 저희 대학생 참가자끼리도 이렇게 막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시간을 못 가진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번 대학생 간담회 때 질문할 거리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거든요. 막 자세한 내용이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또 많은 내용들을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지금 질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이따 질문 시간에 하는 건가요? 네, 뭐, 그러니까 궁금하셨던 점이나 그런 내용 짧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일단 노트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은 약간 뭐 아이템 선정이라든지 뭐 시장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요즘 생각이 많거든요. 뭐 아직 학생이라 경험도 없고 뭐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무역업이나 수출업 또 해외 관련된 업무를 할 때 가져가야 될 태도, 안목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윤상현 학생 6번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똑같이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다니고 있는 윤상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 질문을 예전에 신용화 대표님한테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이제 제가 회계 쪽으로 이제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각 나라 지역별, 뭐, 회계사의 약간 전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원이 조금 필요한지 아닌지 그런 점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또 무역학과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역을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어떤 시장에 뭐 어떤 물품을 팔아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윤상현 학생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 8번으로 와서 민지원 학생. 네. 저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 다니는 교통물류공학과 21학번 민지원이고, 제가 저번에 질문을 많이 드렸었는데도 궁금한 점은 제가 얼마 전에 그 단체로 계신 톡방에 남겼던 것처럼 그 출판이랑 약간 플랫폼 관련해서 그 창업을 생각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조언을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중동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중동에 계신 분들이랑 이번 오타가 끝나고 정말 이어져서 자문이라 하긴 뭐 그 조언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20대 사업 창업하면은 미천이 사실 없는데 막 그 공모전에 나가서 상금을 탄다던가 그런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아무 자본도 없는 상태에서 창업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조언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지원 학생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9번, 저희 9번이 또 김성현 학생인데요. 경남대. 어디 계시죠?
네, 지금 수업 중이거나 아르바이트 중인 것 같은데요. 바로 저희 경남대학교의 하영철 학생 계신가요? 하영철 학생? 네, 하영철 학생도 지금 부재 중이신 것 같네요. 자, 11번의 지연재 학생.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급하게 카페에 들어와서 노래 소리가 너무 시끄럽지 않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들립니다. 아, 네. 저는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지연재라고 하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사실 저는 사업보다는 무역업을 담당하는 사무직에 종사하고 싶은데 그중에서도 관세사에 요즘에 관심이 가서요. 혹시 관세사로 일하면서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12번이 윤재환 학생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국민대학교 경영정보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윤재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역 분야에는 크게 관심은 없고 아무래도 좀 향후 졸업 후에 해외에서 일하거나 좀 해외적인 경험을 쌓고 싶어서 이번 활동에 참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취업도 아무래도 지금 제 전공 분야인 좀 기술 쪽이나 뭐 정보 분야에서 하고 싶은데 혹시 해외에서 그쪽 분야에서 좀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개인적인 경험 같은 거 많이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기술 쪽으로 말씀하셨나요? 네, 기술적인 정보 취업. 분야나 기술 쪽. 지금 전공이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경영정보학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 13번 엄유진 학생 어디 계시죠? 네, 엄유진 학생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화면이 사라지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재학 중인 4학년 엄유진이라고 합니다. 나오지 않네. 네, 이제 나옵니다. 인터넷이 살짝 불안정해서 혹시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네. 혹시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재학 중인 네, 엄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원을 했는데요. 현재 정치외교학과 학생으로서 또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무역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 그런 제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제가 지금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있는데 한국 전통 제품을 제작하고 기획해서 해외로까지 마케팅을 해보자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마케팅 방법이나 그런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 네이버 제페토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외에서 지금 다양한 사례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점들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인 소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 박다영 학생 계시나요? 전주대.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대학교 패션산업학과 전공 중인 박다영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저는 창업을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해외에서 창업을 했을 때, 창업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어떻게 구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정재영 학생, 한양대 정재영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일 가고 있어가지고, 네, 한양대학교 에리카에서 문화인류학과 경제학을 전공 중인 정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여기 무역 창업에 지원했던 이유는 이제 무역에 관심이 많아서 지원을 했었고,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그 강연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김강훈 대표님의 그럴 수 있지. 이게 가장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이영현 회장님의 뭐든지 팔 수 있다는 그 마인드셋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제 무역을 하게 되면 그런 마인드셋을 갖고 무역업에 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 한양대 최주희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와 창업융합학과를 다중전공하고 있는 2학년 최주희입니다. 저는 이번 모국에서 되게 알게 된 점은 제가 지방에서 나라 안에서만 한국인만 보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런 게 되게 신기했고요. 이렇게 나가서 살고 있다는 게 신기했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점은 해외 교환 학생이랑 유학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다녀본 경험이나 여러 가지 알아둬야 할 점, 이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소재 관련 창업하신 분이 있다면 신소재 전공에서 기술 창업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 염정원 학생 계시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다니는 24살 염정원이고요. 반도체공학이랑 벤처창업 전공을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물 안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견문을 넓히고자 지원을 했고요. 현재 학교에서 지원받으면서 골프 레슨 관리를 주제로 창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는 동남아 시장으로 2030 골프 여행 아이템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은 해외 유아 밀키트 관련 아이템으로도 창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많이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8번은 없나요? 저희 신세림 학생, 성균관대 신세림 학생 계시나요? 네, 제가 지금 외부라서 적극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듣기라도 하고 싶어서 일단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본인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노트하고 저희가 나중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양대 김수아님, 김수아 학생, 또 마찬가지로 밖에 계시나요? 네, 저도 지금 캠을 킬 수 없는 상황이라서 네. 들어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중국 쪽 시장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쪽 얘기를 좀 많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충 어떤 흐름인지, 어떤 아이템이 조금 좀 핫한지 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관련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까 인사를 아직 안 했지만, 저희 오클랜드 지회의 저희 김민재 차세대 선배, 본인 소개랑 본인이 무엇을 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 갑자기 하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하는 오클랜드 집의 김민재이고요. 제가 아마 여기 위원회 분들 중에 가장 최근에 대학생이셨을 것 같고, 지금 IT 회사 창업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저 질문해 주시면 IT 관련해서는 IT도 뭐 요즘 무역이니까 IT 관련해서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참고로 저희 김민재 대표 같은 경우는 옥탈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탈 통해서 사업도 연결고리도 많이 생기셨고요. 현재 IT 개발을 하시면서도 돈을 많이 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어떻게 버냐? 이런 질문들은 저희 김민재 대표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들어오신 학생들 한해서 어느 정도 질문이 나온 것 같고요. 저희 김은지 님께서 방금 또 올리셨는데요. 창업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면서 사업 계획서 작성해서 발표할 때가 있는데 계획서 중에서 점검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희 많은 그 옥타 분들이요 해외에 나와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외에 맞는 시장, 거의 문화에 맞는 사업 계획서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지금 사업을 하시게 된다 하실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저희 혹시 한성환 부위원장님께서 그 국내 관련된 사업 계획서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질문 나왔으니까 뭐 일단은 하나 말씀드리면 뭐 저는 일단 뭐 사업 계획서를 보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의 어떤 의견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참고 정도니까 뭐 물론 훌륭하신 교수님이나 크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얘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업 계획서를 많이 써보고 많이 접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도 회사가 있고 중국에도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우수한 제품들을 중국에 보내서 유통을 하고 있고 뭐 온라인 오프라인이든 또 이제 한국에 있는 회사 지금 전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도 회사가 있어서 지금 뭐 수출을 다른 나라에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뭐 저기 사업 계획서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사업 계획서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런 포맷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산업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뭐 제품에 대한 경쟁력, 마케팅 방법, 그리고 뭐 판로 개척에 대한 뭔가 그런 것들, 그죠? 기존에 뭐 나왔던 것들 다 중요하죠. 그죠? 상대방에 대한 분석, 시장에 대한 분석, 뭐 다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게 서류를 많이 보다 보면 빤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조만 맞춰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선배들이 혹은 뭐 어디서 봐왔던 그런 이제 태블릿형 그대로 폼을 가지고 그냥 그 제품에 맞게끔 이렇게 보통은 끼워넣기 식으로 많이 정리하는 것들을 많이 봐왔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좀 보입니다. 이게 과제를 하기 위한 이게 사업 계획서인 건지 아니면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뭔가 제대로 깊이 있는 고민과 뾰족한 내용을 가지고 이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간 것인지. 결국엔 사업은 사실 이제 뭐 쉽지는 않아요. 창업이라는 게 너도 나도 창업을 할 수는 있지만 성공을 했다 혹은 오랫동안 유지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쉽게 해서 그런 거죠. 여자친구 지금 여기 뭐 결혼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는 건 쉽죠. 유지가 어렵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로 결혼하기는 쉽죠. 결혼은 쉬운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유지가 어려운 거죠. 그죠?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때 이 안에 얼마만큼 고민이 들어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실제 진행 가능성이 있는지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빤히 보이는 그냥 인터넷에 좀 뒤져가지고 나오는 수치들 정리하는 수준으로는 이걸 보시는 분들, 사업했던 분들은 빤히 보이는 사업 계획서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받아본 사업 계획서. 그래서 좀 깊이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하고 실제 실행했을 때 좀 구체적으로 이 실행 방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 창업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물론 심사위원마다 굉장히 그분들의 전공 분야가 있을 거고 그분들의 뭐 개인 경험도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따른 배점이 좀 다를 수도 있고 평가를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이제 그 시장을 잘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진행할 때 실행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를 보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는 그렇습니다. 네,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네. 네, 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업이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연애 사업을 봤을 때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어필을 어떻게 하냐,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냈냐, 뭐 여러 가지 등등을 봤을 때 비교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 물론 뭐 사업은 그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그게 좀 좋은 답변이 됐으면 바랍니다. 아까 저희 남윤정 학생 아직 소개를 못했는데요. 준비되셨나요, 이제? 네네, 준비됐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남윤정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사실 해외 취업이나 해외 무역에 대해서는 딱히 관심이 없었는데, 작년에 호주로 교환학생을 갔다가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사니까. 그래서 여기서 직업을 너무 가져보고 싶다. 저도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은 케이스여서 꼭 한번 호주나 아니면 뉴질랜드 쪽에서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질문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사실 창업이나 무역 쪽은 아니에요. 사실 저는 뭐 회계사나 아니면은 전문직에 관심이 좀 많아서 이제 회계사나 전문 직종을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대충 친구한테 들었는데 거기는 뭐 인턴 같이 2년 정도 회사에서 좀 실무를 해보고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새로워서 그것도 궁금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한국이랑 페이가 비교했을 때 어떤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 어쨌든 한국에서 좀 페이가 한국도 세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러한 직종 안에서 아시안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뭔가 그 분위기가 너무 경직적인지, 한국은 엄청 경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어떤지도 궁금하고, 또 어떤 스펙이나 경험이 있어야지 좀 유리한지, 은행권에도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쪽에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뭐 답변을 드리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바로 아니, 했으니까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여기 부위원장께서 답변하셨네요. 신영화 대표님께 가시면 됩니다. 하고, 네. 김상진 부위원장께서, 네. 네, 아니, 신 대표님 뭐 답변 한번 주세요. 네. 아니 아까 그 다른 분께서도 아까 회계사 관련된 거를 또 해주신 것 같아요. 다른 분도 이런 좀 윤상현 씨였나 하여튼 물어보신 것 같은데 지금 딱 내년 해외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호주나 뉴질랜드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준비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회계사 직업군이 특히 이제 완전 크리티컬 프라이어티 리스트라 그래서 이제 가장 상위에 있는 영주권을 받기 가장 좋은 조건으로 지금 부족 직업군이 됐기 때문에 항상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이민법이 내년부터 좀 많이 이제 좀 완화가 된다 그래요. 저희 지금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찾기가 힘들어요. 여기 좀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뭐 여기 근데 오시면 사실은 회계학을 호주에서 전공을 하셔야 돼요. 대학교에서 뉴질랜드나 무조건 일단 전공을 하셔야 되고 다시 뭐 크레딧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후에 뭐 사실은 은행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언어에 대한 소통이 많이 있어야 세일즈 쪽 잡이 많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좀 그런 자신감이 있으실 때 그때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 회계사는 사실은 그런 연봉은 호주에서 뭐 초봉이 보통 한 5만 불, 6만 불 정도, 6, 7만 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한국으로 한 뭐 5천 정도는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3년 차, 5년 차, 10년 차에 따라서 이제 봉급도 많이 올라가겠지만 아예 초봉은 보통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많이 올라서 사실은 뭐 거의 한 6, 7만 불 때에도 이제 엔트리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졸업하시고도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편하게 지금 딱 호주가 다들 이제 지금 학생도 없고 지금 꽤 많이 나와가지고 내년부터 되게 전망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아직 기술 이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근데 네, 회계사나 이런 좀 직업들은 사실은 여기서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아시안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언어에 대한 소통만 잘 좀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로 호주든 뉴질랜드도 여기 잠깐 우리 민재 학생, 민재 차세대도 있고, 민재 대표도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겐톡 하시면 분명히 아마 현지 상황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주실 것 같고, 오클랜드에서도 회계사들 많이 출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금융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준비 잘 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좋아요, 타이밍이. 네. 네, 신 대표님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로 대학생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호주가 아마 전 세계에서 인건비가 제일 가장 높은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용하는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만큼 스킬셋이나 그 언어 소통이 가능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해외 취업을 준비하실 경우에는 그 관련된 나라의 언어나 문화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준비하시고 오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시 저희가 좀 창업 쪽으로 다시 한번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관련된 질문 들어온 게요. 창업을 하실 때 꼭 필요한 요소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창업을 시작하는 절차, 그리고 처음에 아이템 구상하는 것과 관련돼서 저희 이상훈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대부분 질문들이 지금 아이템 선정, 시장 선정, 그런 기준, 내가 가져야 되는 태도, 혹은 창업의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뭘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네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주변이 좀 없어가지고 그런데 무역이란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진짜 제가 지금 영국에 있지만 한국엔 있고 영국에 없는 걸 갖다 팔면 그게 무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선정도 영국에는 없는데 한국에는 있어요. 그런 제품 찾아가지고 영국에다가 갖다 팔면 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설명하는 그런 무역이란 개념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직 여러분들 젊어요. 젊기 때문에 그 나라 가서 적어도 한 1, 2년은 한번 살아보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일단 그 해외에 가서 1, 2년 정도 살아보고 여기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제품들을 팔 수 있구나. 이 나라에 이런 제품들이 먹히겠구나. 이 영국에는 이런 제품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선점해서 가져와서 팔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제품 찾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해외에서 살아보면서 이게 제품을 찾는 걸 떠나서 일단 해외에 살아보면 그만큼 시각이 넓어져요. 여러분들이 진짜 한국에서 살다 보면 이게 진짜 우물안 개구리란 그런 속담이 있듯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진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해외 가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걸 저는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 살면서 경험을 해보시면 내가 해외에서 진짜 이게 무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다음 만약 무역을 하게 되면 어떤 제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몸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훈 부위원장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저희가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위원회가 해외에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배운 그런 점들 아니면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공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근데 저도 이상훈 부위원장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1차 때 간담회도 말씀드렸잖아요. 관심 있는 나라가 있으면 거기에 어떤 아이템을 창업해야 되는지 생각보다 먼저 가서 살아보시고 경험해보시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고 거기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필요한 것들 아니면 혹은 틈새 시장이 뭔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느끼셔야지만 그 사업 구상하시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위원회에서 답변을 해드리면 언제든지 손을 드시거나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또 되물을 수 있는 시간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방금 이상훈 부위원장님께 말씀하신 부분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그때 그 레이즈 핸 손들기 기능을 하시거나 아니면
화면상으로 손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질문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창업 관련해서 추가로 이정우 학생이 물어본 질문의 답이 네, 좀 드리고 싶어서 아까 사실은 아이템 선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사모 투자나 벤처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 호주에서. 근데 가장 그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사실은 시장의 니즈가 정말 그 문제 요소,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방안과 거기에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고, 그리고 완전 이 투자도 사실은 이제 창업을 하면 다 투자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초반부터 투자를 받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분들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되게 투자에 대한 그 폭도 좁거든요. 초반에 시작하면은 그걸 이제 엔젤 투자라고 해요. 엔젤 투자는 정말 아이디어와 시장에 대한 그 자신감만 가지고 돈 주세요. 제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공 확률도 되게 낮을 뿐더러 초반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할 경우에는 이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뒤에서 후원자가 있어야 될 정도로 되게 엄청 투자받기는 힘든데, 만약에 IT나 뭐 이런 좀 요즘에는 사실은 그런 IT 부분이라든지 자기 분야에서 뭐 온라인 뭐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것에 되게 좀 기존에 있는 플레이어와 차별된 그런 좀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투자할 때 제일 추천하는 거는 초반보다는 일단 그 개발을 다 마치고 뭐 아니면 어떤 상품화를 먼저 해서 상업에 대한 그런 테스트를 먼저 거친 이후에 성공적으로 어떤 조그마하다 하더라도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사실은 투자받기가 좀 더 수월해져요. 특히 앱이나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빌드를 해놓고 개발자를 통해서 사실 이게 되게 힘든 얘기인데,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조금씩이라도 모아가지고, 함께 팀원을 짜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서 설득을 시키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BD를 정말 열심히 나가다니면서 영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거래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반면에 뒤에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 더 잘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혼자서 뭘 자꾸 하려고 하면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거고, 저도 사업 시작할 때 제 비즈니스 파트너가 꼬셔가지고 이제 맥콜을 같이 하는 친구인데 그 중에 꼬셔서 나온 거지, 저도 혼자서는 절대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일단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팀원들을 꾸려가는 게 좋은 리더의 자질이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 내 이 아이템 정말 이거 대박일 것 같다, 이거 좀 함께 해보자 해서 어느 정도의 구체화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사업 아이템 선정이나 이런 걸 평가를 할 때 투자자로서는 이제 기존에 있는 문제점을 얼만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건가. 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정말 그 오래된 인더스트리를 아예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뭐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하고, 최근에 저희가 투자 들어간 회사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집을 팔 때 라이브 스트림으로 클라이언트 그 데이터나 이런 걸 다 캡처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유튜브나 이런 거랑 차별화 전략을 둬서 세일즈를 이제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질문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믿고 시장 이번에 강연 들으면 되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 부분도 잘 보시면은 리플레이를 하실 수 있는 유튜브 링크 이런 거 있을 때 한번 보시면 거기도 되게 좋은 얘기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이런 아이템 선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염두를 두셔서 좋은 팀원을 꾸려서 좋은 사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희 정지훈 대표님 혹시 시간 되십니까? 저 호치민의 정지훈 대표님. 네, 마이크 켜주시고요. 지금 혹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 잠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베트남에서 이제 베트남 사업 진출하시려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베트남 투자 컨설팅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어떤 아이템을 갖고 계시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뭐 또 이게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베트남에서 이제 법인 운영하고 사업 투자 운영하시면서 그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이랑 뭐 운영, 관리 이런 거 컨설팅 해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뭐 법률적인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 질문도 나온 것 중에서 예. 그 컨설팅 해주시는 고객님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정 대표님 통해서 그 진출 관련된 이제 사업성이다 아니면 아이템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자문을 주실 거 아닙니까? 예, 예. 혹시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고객들 중에서 그런 뭐 잘못된 선택이나 혹은 다른 방법을 추천이나 조언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있으신지 좀 쉐어링 좀 가능하신가요? 그 잘못된 방법이라는 게 뭐 업종이나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방법론적에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아이템 선정이나 시장 선정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 고객님은 호치민이 맞다 생각해서 그 아이템과 그 나라를 선택했는데 이제 정 대표님이 봤을 때 그게 아니다 싶을 경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예.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보면서 뭐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개발 생산해서 엄청 우수한 제품이다, 엄청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베트남에 진출하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베트남 입장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봤을 때는 그런 아이템들 중에 상당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베트남의 시장 수요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는 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직 베트남에서는 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아직 없는데 또 소득 수준도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비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우리 제품이 좋으니까 비싸도 사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직 그래서 좀 시기상조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아직 시장 조사가 덜 된 상태에서 사실 이미 베트남에서 했다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사양 산업으로 접어드는 것들을 뒤늦게 갖고 오셔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될 거야라고 그렇게 계시는 분들 중에서 실패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아직 시장 조사가 덜 된 상황에서 자기 제품의 우수성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그것만 믿고 진출하시는 분들, 또 두 번째로는 아직 베트남의 시장 수요가 이 특정 제품에 대해서 뭐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 판단 미스를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제품의 우수성도 우수성이지만 베트남의 시장 조사랑 현지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그거 비교 분석해갖고 갖고 오시는 게 가장 실패 없이 그나마 실패 리스크를 덜하면서 베트남 시장에 진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실패한 제품들 몇 가지만 좀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기억나시는 것 중에서요. 그런 거 있죠. 그런 잠시만요. 안 되시면 영어로 해주세요. 자외선 돌매트, 은매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강 보조, 건강 기능을 강조하는 그런 매트나 그런 부분에서 그걸 엄청 밀고 오셔서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감행을 하셨던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실패를 많이 경험하신 분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사실 가장 큰 이슈이자 가장 큰 인기 아이템이자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게 이제 화장품 계열입니다. 그래서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화장품의 기능도 알고 있고 단가도 많이 낮춘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리스크가 제일 큰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화장품은 뭐 아니면 도다 이런 말이 많이 있어서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화장품을 하시려면 정말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진출하라고 지금 제가 제안 드리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사실 그 외에도 또 여러 아이템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질문 받아서 제가 생각 안 나는데 반대로 이제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을 먼저 베트남 시장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런 밀키트 부분이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두끼 얘기하면서 나왔던 것도 있듯이 지금 떡볶이나 기타 기본적인 밀키트 제품이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서 이런 부분 오히려 또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 대표님 잠시 이어받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윤상현 우리 학생 혹시 그 질문 있으셔서 손 들으신 거죠?
네네. 저 그 신 대표님 그 말씀 관련해가지고 아까 그 회계 쪽으로 말씀해주신 거 관련해가지고 또 질문이 있는데요. 그 이제 제가 또 그 영어 회화학원 다니면서 그 또 미국이랑 호주에서 살다 오신 분이랑 또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그 아까 말씀 중에도 잠깐 나왔지만 그 대학을 그 나라에서 나오지 않으면 아마 그 취업하기가 좀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도.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이제 그 저희 조에 있는 미국 회계사 하고 계시는 분도 이제 학부는 국내에서 나오셨는데 이제 대학원을 미국에서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국내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자격증을 따가지고 회계사로 취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지랑 이제 뭐 경제나 뭐 회계 쪽도 이제 뭐 4차 산업 해가지고 다 거의 이제 뭐 프로그래밍 돼가지고 이제 다 돌리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 직업들에 대해서 좀 안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일단 그 첫 번째로 그 말씀드리는 거는 회계사나 아니면은 이 프로페셔널 산업에 있는 분들은 이제 항상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4차 산업 때문에 많은 정말 기본적인 세금 뭐 신고라든지 이런 거는 자동화가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사람과 사람과 딜링하는 일들이 이 얼굴을 보고 그 신뢰를 가지고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뭐 기업들도 사실은 이런 회계업을 맡기거나 할 때 사실은 그 people interaction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못해도 정말 20, 30년 정도까지는 니즈는 확실히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또 이제 고액 자산가 분들이나 뭐 아니면은 그 외에 뭐 이제 중소기업들이나 여기서도 사실은 이런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 많이 이 매뉴얼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이 프로페셔널 서비스 같은 게 제가 하는 업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과 사람과 딜링하는 소통하는 그리고 이 뭐 손님들이 다 회계나 금융 쪽을 모르시기 때문에 잡을 주신 저한테 이제 그걸 주시는 거지 그걸 이제 좀 약간 핸드홀딩이라고 하거든요. 그 모르는 분들을 이제 함께 알아가면서 그 전의를 가는 게 함께 뭐 이렇게 그 알려드리는 게 저희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솔직히 쉽게 로보 어드바이스라 그러고 요즘에 되게 나온 것도 많아요. 여기 현지에도. 근데 아직까지는 쉽게 그게 이렇게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에 진행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면서 뭐 다른 사업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 첫 번째 주신 질문 중에서 이제 그러면은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호주나 미국에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냐? 그거는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그 현지에 있는 세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한국에 있는 세법을 호주에서 가지고 그거 알아가지고 솔직히 도움될 건 하나도 없거든요. 한국에 있는 현지 사무실에서 호주에 파견 나온 게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좀 마스터나 이제 여기서 현재 이제 그 학사가 있고 그 위가 뭐죠? 한국말로 이제 마스터 디그리가 그 경희대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그 해외 대학교들하고 이제 MOU라든지 이렇게 서로 교환학생이라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학생 시절 때 한국이나 이런 데 미국이나 한번 가볼까? 거기서 공부 맞춰서 학점을 받아볼까 하는 그런 것도 예전에 있었었는데 만약 한국에서 공부한 게 어느 정도 인정이 돼서 마스터 과정, 그러니까 그 석사라고 하나 석사 과정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그 루트는 대학교 안에 있는 해외에 있는 그 조인트로 이제 그런 협약이 맺어져 있는 대학교를 찾아보시면 분명히 안에 그 프로그램 안에 어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학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걸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현지에서 일단은 그 회계사로 일을 해야 되면 현지 세법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현지에 있는 뭐 그런 좀 룰들이나 문화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왔다라는 거는 도움이 정말 많이 되죠. 왜냐하면 특히 요즘에 저도 오늘 점심 때 이제 밥 먹고 큰 펑션 회사 그 미팅 같은 펑션 회사가 있어서 갔는데 옆에 회계사분이 그 파트너 회계사분이 앉아 계셨어요. BDO라고 되게 큰 그 한국에 있는 뭐 전 세계에 있는 회계 펌에 있는 파트너분인데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게 저랑 커넥트를 할 때 뭐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 가지고 한 30분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지금 한국인으로서 해외에서 뭔가를 해보기에는 정말 골든 시기가 아닌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문화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지 사람들하고 이제 쉽게 커넥트를 맺을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그런 도전을 가지시고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오히려 한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국 시장하고 호주 시장, 미국 시장 이걸 다 같이 할 수 있는, 겸비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회화만 잘 이제 많이 좀 쌓으실 수 있으면, 요즘엔 뭐 링글도 있고 뭐 이상한 거 많더라고요. 외국인들하고 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앱도 있고 한데, 정말 현지 소통의 능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뒤에서 일 아무리 잘해도 앞에서 손님 상대로 말 못하면 사실은 취업도 힘들고 인터뷰도 이제 취직도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현지 세법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 질문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답이 좀 됐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신 대표님. 네. 저희 질문 중에 하나 올라온 게요. 일단은 여러분 취업 관련돼서 질문이 오늘 전반적으로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알기로 저희 본부 쪽에서 여러분들 취업 행사, 다음 주가 다다음 주에 열릴 취업 행사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걸 아는데요. 그쪽으로 참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로 저희도 취업된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중점은 좀 창업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중에 저희 카톡방에, 대학생 카톡방이나 전체 카톡방에 있는 선배들한테 연락하셔서 본인 소개하고 질문하시는 것을 추천을 일단 합니다. 저희 이상훈 부위원장님 좀 다시 모셔서요. 저희 화장품 관련된 이정우 학생의 질문이 있습니다. 미용 제품, 그 다음에 네일 제품 쪽. 그래서 이상훈 부위원장님 바로 본인도 조금 경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정우 학생 좀 구체적인 질문 한번 좀 날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활동을 하면서 그 네일 스티커 제품을, 그러니까 이제 가상이지만 수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면서 되게 많은 자료들을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뭐 막 K뷰티 이거를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이렇게 크다는 것을 이번 활동을 통해서 조금 실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이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한국인으로서 또 한국의 어떤 사업인, 무역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이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K뷰티 상품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뭐 지금은 네일 스티커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런 네일 제품이나 아니면 한국 제품을 이제 뭔가 할 때 뭐 좀 더 고려해야 할 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뭐 너무 쟁쟁한 기업들이 많아서 힘들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떤, 네, 죄송해요. 제가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떤 주의할 점들이 있는지 그 정도의 제가 조언을 지금 시점에서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K뷰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대세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K뷰티가 지금 한류 붐이 특히 K-팝 관련해서 되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류가 많이 불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한류 제품을 가지고 지금 무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K뷰티, 이 네일 스티커 같은 경우도 바이어 잘만 찾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류 제품으로 아주 다른 그냥 일반적인 공산품보다는 좀 더 확률이 더 높다고 할까? 시작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고, 그쪽으로 계속 제품 개발하고 바이어 개발하고 하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어느 정도 성과는 충분히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제품을 선정할 때 앞으로 내가 10년 후에도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K뷰티 네일 스티커로 팔지만 이게 10년 후에는 제품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거든요. 과연 그때도 이 스티커 제품이 나갈 것인가를 염두를 해두고 그 10년 후를 바라보고 지금 있는 제품을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하면서 개발을 하면서 갈 것인가를 좀 더 고민을 하시면서 그 시장을 개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한 5년, 처음에 한 7, 8년 전부터 한국 화장품을 수출을 했어요, 영국에. 하다가 점차 바뀐 게 뭐냐면, 한국 화장품이 좋아요, K뷰티라고 해가지고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품질이나 이런
그런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유럽 쪽에 좀 판매가 좀 부진한 게 뭐냐면 워낙 그 유럽 쪽에는 그런 미용 브랜드 제품들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아직 경쟁력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유명한 거에 반해서 좀 경쟁력 없지만 그래도 그 네일 스티커나 이런 쪽은 확실히 그는 유명한 브랜드들이 아직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네일 스티커나 뭐 네일 관련해서 그런 미용 제품들은 그런 틈새 시장으로 하죠. 틈새 시장에 관련된 그런 제품들은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고 제가 화장품을 하면서 지금은 한류 제품으로 넘어왔어요.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 관련된 뭐 앨범이라든지 지금 케이팝 굿즈 뭐 이런 제품들을 지금 한 몇 년째 지금 영국에다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한류 제품을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덕을 보면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또 이걸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켜서 제가 이 제품을 계속 저 사업을 유지할까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사업할 때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그 호주에서 컨설팅 사업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고객 중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미바 상품의 홍진영 비비크림 기억나시나요? 옛날 인생 술집에서 나와가지고 히트친 게,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뭐 한 4차, 5차까지 품절, 뭐 사전 예약, 이런 단계까지 가고, 거기 관련된 이제 쿠션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미바 제품들이 많이 이제 한국에서 알려지게 됐어요. 제 고객 중에 하나가 이제 호주에 총판을 받아서 이제, 수입을 하게 되셨는데요. 이게 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각 나라마다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다 보면 미국은 뭐 FDA, 호주 같은 경우는 TGA 이런 의학 기관 통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수입에 대해서. 근데 보통 이게 원상 증명지부터 해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어떤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되게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수출 허가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바 홍진영 크림 같은 경우는 저희 고객님께서 거의 약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호주의 TGA 기간을 통과하는데 이게 또 제품마다 비용이 들고 제품마다 성분 분석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화장품은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정말 만약에 호주 같은 경우 예를 들게 제가 호주에 있으니까 호주의 화장품을 갖고 오실 경우에는 일단 가격도 잘 보셔야 되고 경쟁력, 그다음 시장을 잘 보셔야 되고요. 시장이 좀 되게 호주도 나름 빨리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어떤 품목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호주가 제가 알기로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첫 이니스프리 매점들이 오픈하면서 아모레가 저희 멜번에 본사가 생겼어요. 근데 그 뒤로 그 전에 있던 화장품 팝업 스토어들 있죠. 여러 화장품 브랜드 모아놓고 파는 그런 가게들이요. 다 이게 닫게 됐습니다. 그게 아모레가 손을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화장품을 역수입을 들어와서 공식적인 절차를 안 밟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잘 공부를 해보셔야 되고 시장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걸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미바 홍진영 크림은 호주에서 히트를 못 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난리 난 그런 제품들이 꼭 해외 나온다고 또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대신 아까 이정우 학생이 말씀하신 그런 뭐 속눈썹이나 네일 이런 것들은 K-뷰티나 뭐 전반적인 뷰티 때문에 네일샵들이나 속눈썹 익스텐션이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되게 부밍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도 너무 부밍하기 때문에 그런 샵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또. 근데 이제 그런 샵들을 웬만하면 거기 있는 계신 사장님들이나 관계자들은 직수입을 또 하신다고 보면 돼요. 보통 유통업체 통해서 대량 물량 갖고 있는 유통업체 통해서는 안 하고요. 본인들이 브랜드 없어도 손님께서 원하시는 게 눈썹 연장, 네일 아트 뭐 등등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잘 보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저희 미국으로 지금 한번 넘어갈게요. 저희 미서부 지역 대표님 이제 고개가 좀 빠질 것 같은데요. 잠시 본인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관련된 질문 저희가 또 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새벽 2시 20분이어 하고 정신이 없네요. 저는 지금 현재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리고 외환거래 일도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4년, 5년 전쯤에 여기서 아마존 FBA라고 아마존 무역 이커머스 그쪽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또 무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셔서 느낀 거지만은 꼭 막 발품을 팔아야 되는 시대는 많이 지났잖아요. 온라인으로 그냥 컴퓨터만 있어도 충분히 무역이 가능한 세대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아마존을 예를 들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의 쿠팡 같은 곳이죠. 진짜 이 큰 땅덩어리에 원데이 쇼핑도 가능한 그런 거를 해결해준 이제 플랫폼이니까요. 그래서 저 아마존에서 이제 이커머스를 했었을 때는 되게 그 구글 트렌드라고 혹시 써보신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네이버에 인기 검색어 해서 막 1위부터 10 이렇게 실시간 차트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뭐 아까 말씀하셨던 화장품이라든지 되게 다양한 그런 물품들을 구글 트렌드에 검색을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걸 검색하고 찾고 있는지를 거기서 검색을 한 뒤 그다음에 아마존에 이제 검색을 하죠. 아마존에 검색을 하면은 이 상품이 아까 상훈 형님께서도 되게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한국에 없는 상품을 미국에 팔면 되고 미국에 없는 상품을 한국에 팔면 되는 것처럼 아마존에 그게 상품이 없다 하면은 분명히 그거는 니즈가 있는 거거든요. 니즈가 있는데 아직 아무도 판매가 되고 있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되게 잘 팔릴 가능성이 훨씬 크고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 예를 들면은 이제 오징어 게임 또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할로윈이라는 엄청 큰 1년에 한 번씩 있는 엄청 큰 행사가 있는데 그 오징어 게임의 코스튬들이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네, 여기 오프라인, 온라인 진짜 못 구해도 지금 난리거든요. 다들 지금 그 코스튬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지금 대학생분들이기 때문에 현 시대에 맞는 그런 트렌디한 제품들을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좀만 관심 갖고 검색을 하고 찾다 보면은 충분히 꼭 오프라인 시장, 뭐 발품을 띄어서 파는 시장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판매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한국에 또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규제가 너무 심해서 그거를 이제 하기까지는 조금 오래 걸리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근데 한국은 아마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돼서 규제가 그렇게 심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존 시장도 되게 아직 좋은 시장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석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 대표님 저도 느끼지만 호주도 지금 스키드 게임 관련된 코스튬, 코스플레이 이런 게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업이라는 게 항상 시기가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급도 할 수 있냐 또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석진 대표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요. 5년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5년 전 하고 지금 접으신 게, 사업에 약간 실패한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건지, 자꾸 저희가 다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실패한 그런 케이스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있지만, 먼저, 이석진 대표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관심을 갖고 시작하게 됐던 게, 블루투스 마이크, 한창 노래방 차에서 이제 블루투스 마이크로 한국에서 되게 TV를 봤는데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겠네 해서 이제 아마존에 똑같이 검색을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 중국에서 1000개를 가져왔어요. 1000개를 가져와서 이거 팔아보자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일주일 만에 그게 다 팔린 거예요. 사온 거는 하나에 한 3불 이렇게 갖고 왔는데 30불에 팔았거든요, 하나당. 그런데 1000개가 그렇게 일주일 만에 팔렸으니 이거 되게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계속 팔았죠. 팔고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판매자가 늘어나면서 제 쪽 수요는 줄어들고 가격 경쟁도 안 되면서 이제 그렇게 적게 됐고 그렇게 또 자연스럽게 다른 아이템을 찾게 되었는데 솔직히 아마존이라는 시장이 제가 느낀 거지만은 진짜 일을 하면 할수록 아마존의 배만 불려주고 있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스스로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판매하는 거에서 규제를 엄청 심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오래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또 이제 큰 기업들이 또 들어와서도 아마존에서 판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만약에 가격으로 이렇게 또 똑같은 제품을 후려치게 되면은 진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저 같은 이제 개인 사업자들은. 그럼 저 같은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없는 아이템을 어떻게든 찾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저보다도 훨씬 빨리, 그러니까 점점 아마존이 유명해지면서 저보다도 훨씬 빨리 그런 트렌드를 파악하고 갖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규모 자체도 뭐 제가 하나 상품을 1000개를 들어올 때 그분들이 10만 개씩 들어와서 이제 막 이렇게 뿌려버리고 하니까는 저는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오래 가지는 못하겠다 해서 그렇게 접게 된 케이스였죠.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질문 종합을 해보면 사업 계획서, 뭐 아이템 선정, 시장 선정 관련해서도 좀 도움되는 답변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의 수명은 여러분들이 뭐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업의 수명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명이 3개월일지 6개월일지 혹은 3년이 될지는 여러분들 그만큼 그 시장 조사를 좀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 김수아 학생 지금 연결 가능하십니까? 중국 관련된 질문이 있으신데요. 저희 한성환 부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수아 학생 어떤 질문이 준비됐으면 질문해 네. 주세요. 들리시나요? 네, 네,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저는 중국의 혹시 뷰티 제품 중에서도 디바이스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저는 이제 코트라 기사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뷰티 디바이스 관련된 수요가 앞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본인이 체감을 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직접 뭐 보신 것들이 있으신지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너무 도움될 것 같아서. 네네네. 네. 그 지금 제가 중간중간 좀 전화 오고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 하시는 얘기도 좀 못 듣고 그래서 좀 아쉬운데, 저희가 품목이 이제 식품과 화장품 쪽이에요. 뷰티도 이너뷰티 쪽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서는 저희가 직접 수입해서 유통도 하는데, 뭐 여기 서울 법인에서는 동남아 시장으로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그 미용기기 제품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 얘기를 하려면 1시간도 부족해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뷰티 미용 기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걱정되는 건 이제 인증이죠. 3C 인증을 받아야 되는 문제, AS 문제,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전자기기 때문에 카피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을 일단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제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진입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브랜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방법들을 통해서 그 소비자들에게 이 브랜딩을 인지를 시켜야 가품이 나와도 견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한국 제조 그 미용기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루션을 넣어가지고 피부를 이제 관리해주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저희가 싱가포르에 꽤 많이 공급을 했는데, 문제가 반품 문제, AS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또 뭐 가져가고 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좀 골치 아팠던 일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이런 문제들이 다 기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뷰티 쪽이 이제 사실은 한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조금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는 조금씩 점차 조금 약세예요, 이제. 예.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화장품이나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사치세를 붙여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100% 이제 유통되는 물량 중에 한 20-30% 정도가 정식 수출입이 되고, 관세 즉시세를 내고 들어가는 거겠죠. 한 70-80% 정도 되는 게 이제 어둠의 경로로, 소위 말하는 뭐 핸드캐리, 따이공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그게 적절하게 섞여가지고 이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제 가격이 뭐 관세 증시세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 한국 돈으로 10,000원이라고 그러면 그레이하게 들어가면 한 6,000원이면 되거든요. 그 적정선에서 한 7-8,000원 선에서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소비자 가격이. 그러면은 이제 한국 제품이 정식으로 들어간 제품은 가격 경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장기적으로 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채널들이 다변화가 되면서 정식으로 수출이 돼서 뭐 온라인, 오프라인 할 거 없이 유통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핫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중국이 워낙 규모도 크고, 그 왕홍이라고 하죠, 인플루언서를. 인플루언서 왕홍 커머스가 굉장히 대세긴 한데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 5분, 10분 방송에 몇만 개씩 판매를 해요. 그렇게 판매를 하는 그 뒤면에는 또 어려움들이 또 많습니다. 그게 마케팅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 수요 한 40%씩 기본 받고, 출연료를 S급 방송들은 몇 억씩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몇 천에서 몇 억.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또 등치도 있어야 돼, 규모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뷰티 산업이라는 게 물론 아직은 K뷰티, K파워가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게 있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중국의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높아지면서 사실 프랑스 제품들이 더 좋은 게 많잖아요. 세계적인 글로벌한 제품들이 굉장히 또 그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고 수익이 높아지면서 또 밑에서는 중국의 제품들이 괜찮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사실은 한국 K뷰티가 지금 찌부돼 있는 상태. 예. 이게 점점 가속화될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예전에는 뭐 마케팅도 못하고 뭐 약간 뭐 그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신경을 잘 쓰면서 경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K뷰티에 따른 이제 미용기기 제품은 사실은 넘어야 될 산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당장에 접근하고 창업하고 유통화에 대한 부분을 사실 이게 고난이도 같아서 사실 추천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쉽지 않은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가격대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알려지기보다는 뭐 미용 업계, 뭐 미용하는 그런 이제 시술소나 뭐 미용 피부과 뭐 이런 데서부터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영업이 되다 보니까 확대성이 좀 떨어질 거는 같아 보입니다. 네. 그게 뭐 저가에 좀 저렴하게 나온다 그러면 또 현지에서 또 카피 제품들이 나와서 금방 또 물량으로 밀어낼 거기 때문에 예, 그 지식재산권 관련된 보호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근데 또 재밌는 것은 한국 식품도 그렇지만 화장품도 한국에서 조금 뜬다, 조금 괜찮다 그런 것들은 중국에서 업체들이 중국에 등록을 다 해버리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도 좀 전문적으로 국내에 있는 좀 뷰티 산업에 대해서 좀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는 저는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네. 이 정도면 될까요? 네. 네, 그 한 가지만 조금 더 네.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네. 그러면은 그런 거를 지적 재산권 같은 거를 중국 쪽으로 등록을 만약에 해놓은 상태라면은 네. 그런 것들이 중국 내에서 보호는 잘 되나요? 보고가 되냐고요? 네. 제가 뷰티 쪽은 못 받고 식품 쪽은 AT 아시죠?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거기서 이제 그 보고서를 통해서 지식재산권이 그 중국 업체가 하고 있는 1위부터 10몇 위 업체를 봤는데 상위 랭크된 업체들 제가 아는 업체 꽤 있더라고요. 얘네가 이런 또 알바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브랜드를 다 이미 등록해놨더라고요. 한 기업이 한 200~300개씩 뭐 이미 막 등록을 다 해버린 중국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뭐 여자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남자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라쉬반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남성 팬티 브랜드 홈쇼핑에서 뭐 1위하고 막 그랬던 라쉬반이라는 이제 남성 속옷 브랜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중국에 유통을 하려고 초반에 이제 어레인지가 돼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미 다른 업체에서 중국 업체가 로고랑 상표 등록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업체랑 싸워서 결국에는 그거를 받아오는데 한화로 한 2천여만 원을 줬어요. 예, 뭐 싸게 끝낸 거죠. 어쨌든 더 비싸게 불렀는데 깎아가지고 해결했는데 며칠 뒤에 사진이 몇 장이 오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래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브랜드를 갖고 수건을 여러 장 찍어갖고 사진 찍어 보냈는데 이게 몇백만 장 있다. 이거 니네가 가져갔을 때 다 업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그냥 급하게 그거 받아가니까 그새 만들어가지고 이것들 떠만들어서 또 몇만 엔을 줬던 경험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일단은 등록을 해놓은 상태라면 나중에 싸워서라도 어떻게든 가져올 수는 있는 거겠죠. 사실은 최근에 약간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정부의 방향들이 예전에는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지식재산권에도 거의 대부분 중국 업체 편을 들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한 2년 전인가부터가 외국 업체들이 받아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중국도 이제 그 의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특허를 뭐 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류가 있습니다. 여러 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예를 들까요? 예를 들어 뭐 롯데라는 브랜드를 해볼게요. 롯데는 뭐 당연히 있겠지만 롯데라는 브랜드를 등록할 때도 음료로 식품을 할 수도 있고 뭐 공산품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유사 브랜드의 네이밍과 유사 디자인과 여러 가지 분류까지 다 돈을 들여갖고 다 확보를 해놔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이 제품 하나를 요 분야만 한다고 했으면 굉장히 조금 보호받는 폭이 좀 좁아지겠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도. 그 코트라에서 지원 사업도 있어요. 뭐 나중에 필요하시면 코트라에 문의해 보시면 잘 안내가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도움 되었습니다. 네. 아예 한성원 부위원장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의 해소가 좀 됐길 바랍니다. 네, 중국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시장이네요. 딱 들어보니까요. 네. 이어서 저희 민지원 학생이 질문이 있는데요. 그 회사를 연계하는 그런 플랫폼 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뭐 배달의 민족도 이제 예시를 드렸지만 그런 부류라고 하면 어떤 스타트업 기업을 협상할 때 주의할 부분들 아니면 거기 관련된 이제 답변을 저희 김민재 대표님 그 오클랜드에서 지금 플랫폼 사업을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질문을 민지원 학생께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질문해 주시면 저희 김민재 대표님께서 답변을 주실 겁니다. 저는 출판 관련돼서 플랫폼을 하고 그 관련된 서적을 저희 PDF로 넘겨서 같이 막 그렇게 그 PDF를 제공해주는 그런 전자책을 한번 생각해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제가 책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출판사에서 그 PDF를 받고 그걸 다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작권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기업에서 허락을 안 해주거나 약간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만약에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 플랫폼이면은 협상을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은 저는 완전 창업을 한다 해도 정말 스타트업 중에서도 스타트업인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컨택을 처음부터 시도를 해야 되고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질문이 여러 가지셨던 것 같은데 하나는 협상에 관한 거였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조를 짜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셨던 것 같은데 우선은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하신 부분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누구나 이커머스처럼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큰 대기업들과 저작권 문제도 계약이 될 거고 우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컴플라이언스가 복잡한 환경의 사업일수록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반대로 그거를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안정성이라던가 대가는 훨씬 커요. 그래서 투자 회사 같은 경우도 뭐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컴플라이언스가 복잡한 그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 걸 더 선호하기도 해요. 대신 단 조건은 창업자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어떤 말주변을 팁을 드려가지고 이게 협상이 될 건 아닌 것 같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협상을 하는 게 가장 편리하겠죠. 아는 분이 있다면은. 예를 들면 저를 좀 예시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송금 회사도 지금 뉴질랜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와이어발리라고 하는 회사가 원래 호주에 있던 회사였어요. 근데 그게 호주에서 굉장히 잘 되던 회사였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옥타 호주 지회에 문의를 넣어가지고 거기 대표님을 소개를 받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뉴질랜드로 그 어떻게 보면 저작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갖고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가장 편리할 거고 단편적으로 그냥 내가 협상을 잘해서 이걸 갖고 올 수 있다. 이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혹은 그쪽과 관련된 투자자를 만나서 그분의 인맥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게 이제 창업자의 능력인 거겠죠. 어떻게 내가 그 기업과 협상을 따낼 수 있을지. 네, 그래서 우선은 그거를 뭐 단순히 이렇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만약 된다면 너무 좋은 거고 되지 않는다면은 그건 해결해야 될 부분인 거죠. 토스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예시일 거고
토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례로 은행들과 이제 그런 은행들의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던 건데 그런 규제에 막혀서 되게 수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이제 진행을 하고 나니 그 후부터 진행이 됐던 것처럼 네, 그런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이제 복잡한 사업들 혹은 이제 그런 여러 파티들과 같이 해야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이제 극복하는 게 사업의 핵심이겠죠? 네. 질문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김민재. 또 네, 네, 플랫폼 말씀하세요. 관련해서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네, 연락 주세요.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추가적인 질문도 있으시면 저희 위원회나 그 차세대 선배들 이름 기억하셔서 저희 카톡방 통해서 개인으로 연락하셔서 답변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오늘 참가하신 대학생분들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은 저희 답변해주신 위원회 분들이랑 차세대 저희 선배님들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다 같이 서로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박수하고 대학생분들도 이번에 참 좋은 기회가 되셨길 바라고요. 남은 모국 방문 일정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고요. 내일 실포 시험 때도 다 같이 함께 밝은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대학생 간담회 2차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